회합을 주선하는 건 이승만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 윤치영이라든지 이범석 국무총리가 직접 뛰어서 회합을 주선을 하는 거예요. 주선을 하고 부르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승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치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회합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상덕이 필요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당 부분이 관철이 못 되게 됩니다. 친일 경찰 역시 반민특위를 아예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49년 1월 8일 서울시경의 사찰과장실에서는 한 테러리스트에게 총과 돈이 건네진다. 반민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과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을 38선으로 끌고 가 북한으로 월북하려는 것으로 꾸며 살해하라는 지시였다.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덫을 씌워 반민특위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친일경찰 노덕술이 기획하고 최난수 등 경찰 간부가 동원됐다. 그리고 자금의 출처는 반민특위 체포 1호 친일기업가 박흥식이었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조직적인 반발과 친일경찰의 테러 음모, 반민특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1949년 5월 18일)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던 소장파 의원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이 남로당과 연루됐다는 국회 뿌락지 사건의 시작이었다. 국회는 5월 24일 구속된 3명의 의원 석방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석방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빨갱이라는 색깔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던 의원들이었다. 의원들의 체포가 계속됐다. 3차례에 걸쳐 13명의 의원들이 검거됐다. 소장파를 대표하던 김약수 국회 부의장과 반민특위의 검찰이던 노희란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들의 체포는 반민특위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6월 3일) 탑골 공원에서는 반공대회가 열렸다. 일제시대 임전 보국단에서 활동한 친일파인 손홍원과 김정한이 데모를 주동했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반민특위 내에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가 외쳐졌고 데모대는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 집회는 친일경찰이 배후에 참여한 관제 데모였다.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가 배후였다. 반민특위는 전격적으로 최운하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반격해왔다. 평상시에 우리는 대개 매일 조회합니다. 조회하고 나가서 위원장의 그 말씀 듣고 부별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날 시가 전날 때 특히 월요일 날이에요. 난 그 생각할 때 특경대랑 같이 항상 우리 행동을 같이 하니까 두 사람씩 나가니까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얼굴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데 그런 의아심을 품고 현관문을 썩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매일 하던 그것을 격려도 없고 인사도 없어. 두 사람이 또 나한테 떠오더니 손 들어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지. 당신 누구예요 말이야. 누구 명령 듣고 있다 불러오지 않냐 말이야. 알고 손 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가 하냐. 그러면 나한테 달려들어 권총 대다 그래. 그래서 내가 딱 그럴 잘못이 이제 누굴 훌가했어요. 건방진 놈들 어디다 손 대느냐.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그래도 답변이 간단하죠. 그냥. 개머리 파나도 그냥 두들이 대는 거 말이야. 그게 나한테 다 뺏기고
그냥 그 허리를 어떻게 재고 말이야. 지금도 심하게 아파 오래되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경찰이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했다. 경찰은 반민특위의 수사 서류를 압수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조사관, 특경대들의 무기를 압수했다. 특히 특경대원들은 전원 연행에 갔다.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헌법기관을 습격하는 탈법적 사건. 이 습격 사건은 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 총지휘자가 누구냐면 중부경찰서장이야. 그래서 내가 서장 보고 서장으로서 이따위 짓을 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면 전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부란 말이 그 청와대, 거기는 지금은 그 당시엔 경무대지, 경무대. 대통령이 있는 곳을 상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무부 차관인 장경근은 이번 행동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특별경찰대는 국립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인 최운하 등을 체포했는데 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협은 국립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상덕은 특위를 대표해 항의에 나섰으나 이미 반민특위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 한 번 우리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한 번을 엎질러지면 뭐 기분이 납니까, 그거? 그날부터 이제 그런 게 확 공기가 달라지는 게 아까 말씀대로 별의별 일이 다 나와요. 이 진입하들 말이야, 공과처럼 게 말이야. 정말 공과 나와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나니까 이 길가에 가면 저도 문 열어 깨놓고 말이에요. 한들었지. 이 빨갱이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왜 집구석에 안 거기 나와느냐고 이런 소리 하는 놈도 없고. 너희놈들 밤낮 항상 너희들은 감시당한 줄 알아야 돼. 공간 하나도 나오고 말이야.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참 불안한 겁니다. (6월 29일에는) 김구가 암살됐다. 김구의 죽음은 민족 세력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임정 때부터 김상덕과 함께한 인물, 친일 청산의 정신적 후견인으로 이승만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백범 암살범 안두희의 배우로는 만주군 출신인 장은산이 지목됐고 체포된 안두희의 뒤를 김창룡, 전봉덕 등 친일파들이 돌봐주었다. 이 김구 암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친일파들이었다. 이런 점도 얼마나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참, 그 당시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구 암살 사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이렇게 친일파들이 많이 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은 친일파 세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통일 문제, 민족 통일 문제.